안녕하세요, 혼공 PD입니다. TV나 미디어에 보이는 화려한 부자의 이미지,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부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멋진 자동차와 집, 그리고 값비싼 옷, 이런 것들이 머리에 불행하게도 연상작용이 일어나도록 상업적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생각해보면 현실에서의 부자란 딱히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 가진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반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를 소유한 부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진짜 부자가 된 후에 남에게는 어떻게 보이든지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부자의 길로 가는 마인드 세팅을 하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오늘은 부자로 가는 길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부자 마인드로의 생각의 전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 보통 이중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좀 싫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자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자란 기사 딸린 리무진, 전용 비행기나 호화 요트, 명품이 가득한 옷장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이 떠올리는 부자의 이미지는 TV나 영화처럼 일상적으로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주변에 진짜 부자가 있어도 알아채질 못하고 미디어를 통해 각인된 가짜 부자의 이미지를 쫓아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실 진짜 부자는 돈이나 값비싼 자동차가 아니라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 건강, 자유인데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진정한 부를 느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돈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가족과 건강은 우리가 쉽게 와닿는 항목이지만 이 중에 이 자유는 부자들이 특별히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적인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자유, 아침 6시마다 어김없이 울리는 핸드폰 알람 소리와 출근 시간의 지옥철, 갑질 거래처와 직장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원치 않는 회식과 음주, 과로로 인한 건강 염려증 상태에서의 해방, 내가 인생을 직접 계획하고 원하는 곳에서 살며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원하는 것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말 그대로 온전히 즐기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시간 부자, 이런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돈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 건강은 평소 생활 습관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주변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역시 그만큼 관계에 대한 평상시에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얽매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공헌하며 유의미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활동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정확히 알고 내 시간을 그런 활동들과 내 가족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부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자들이 비단 돈을 넘어서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한 과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부자들이 진정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부에 이르는 첫 번째 마인드셋을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부자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진짜 부자는 이 부를 통해서 자유를 추구한다. 시애틀의 한인 청년 기업가가 인터넷 사업을 2억 달러에 매각했다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역시 인생은 한방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면 그건 죄송하지만 가난한 자의 마인드입니다. 와,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저 사람 운은 타고났네 하면서 타인의 성공에 차라리 운빨이라고 믿는 건 역시 가난한 마인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산 주식이나 부동산이 자고 일어났더니 100배가 오른다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한번 돼봤으면 부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 겪어온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보거나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는 겁니다. 부를 얻는다는 것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부분 크고 작은 일상적인 선택의 연속을 합친 굉장히 긴 스토리가 점철된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모두 신중하게 스스로 설계한 과정을 거쳐서 부를 얻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축구나 야구 스타들이 대박 연봉 계약을 하는 데는 그 이면에 매일매일 혹독한 개인 훈련을 하고 수술과 재활을 통해서 부상에서 다시 회복한다거나 가족이나 주변 사정으로 선수 생활에 큰 위기를 겪는 등 현재의 결과를 얻기에 충분한 인생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크 큐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에 가정집을 방문해서 쓰레기 봉투와 분유를 파는 사업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그 이후 몇십억 달러의 자금을 이루는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를 59억 달러에 팔았던 억만장자인데요. 그는 괴짜 천재 CEO 마크 큐반의 성공 다이어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를 얻는 행운은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과정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 한방 역전을 누리고 부자들은 그 인생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낳는 광고와 미디어의 유혹에 쉽게 낚입니다. TV와 인터넷 광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컨텐츠들에서도 1분 1초를 다투어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유혹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보석과 비싼 자동차, 명품 가방을 가지지 않으면 못난 인간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들고 트렌드를 만들어서 물건을 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들인 물건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통찰 없이 자신의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면 그 돈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지키는 수준의 건강한 생존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들에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더 비싸고 좋은 것들을 사도록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서 현재의 수입 수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나 명품 등을 사들이면서 빚을 지게 되고, 그 빚 때문에 다시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뒤로 한 채 쳇바퀴 도는 일상만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들의 생각은 정말로 이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착각과 달리 부자들은 돈으로 사는 물질적인 것들이 부의 핵심 요소인 자유를 해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데 아주 신중한 편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가난한 자의 집에는 천조각이나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부자의 집에는 기본 인테리어 외에는 물건이 별로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의 자조 섞인 푸념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부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으로 산 재화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것에 집착하고 얼매이게 한다면 오히려 부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자유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부자는 이 자유를 돈으로 사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 것이지 결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그러면서 늘 남 탓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히치하이킹 해보셨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이런 히치하이킹 방식의 삶의 태도를 가진 편입니다. 우연과 행운에 큰 기대를 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주도 면밀한 계획이나 깊이 있게 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을 아주 귀찮아하며 멋없는 쪼잔한 행동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남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자신의 경솔함과 모자랐던 지식과 경험을 탓하기보다는 무작정 타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가난한 자들은 보통 나에게도 남들과 같은 큰 행운이 한 번 정도는 찾아올 거라는 우연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조건적인 낙관은 그저 인생에서 노력을 통한 성취보다는 편하게만 안주하여 살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의 대가는 가난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무서운 점인데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꿈에 그리던 세컨하우스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친구가 이번에 새로 시공회사를 차렸다고 소개받은 다음에 별다른 고민 없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4개월이 걸린다고 한 공사는 2년이 넘게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당신은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부자 마인드는 애초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획해서 업체를 선정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고 계약서도 부실하게 작성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번 실패의 많은 부분에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큰 반면교사로 삼는 반면 가난한 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그 사실 하나에 집착해서 자신은 불쌍한 피해자며 계약을 불이행한 업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선과 악의 구도로 바라보면서 실패에서의 교훈을 얻기는커녕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훗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야말로 부자 마인드입니다. 그때 비로소 실패의 경험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마인드 차이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MJ 드마커의 부의 추월 차선을 참고하여 얘기해보았습니다. 부자들이 알려주는 부자에 이르는 길은 대부분 순간순간의 스토리와 선택에 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에게 딱 맞춰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자들이 결코 걷지 않는 길을 제외하고 나면 조금씩 부의 추월 차선, 그 지름길이 눈앞에 점차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공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